안녕하세요. 저는 39살이고 남동생과 올케는 31살, 30살입니다. 저는 12년 전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100% 남편 잘못이어서 위자료와 위로금 등등 남편 본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며 당시 4억 정도 하던 시댁에서 해줬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줬습니다. 이혼하고 저는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서 2년 정도 머물다가 왔고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더군요. 아파트를 팔고 절반은 엄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를 저처럼 살만한 곳으로 옮기는 데 쓰고 절반으로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잘 풀려서 몇 년 만에 2배 이상 벌었습니다. 그러다 해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떠날 준비하는 와중에 동생과 올케가 혼전 임신 소식을 알리며 결혼하겠다고 왔습니다. 동생과 그리 친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을 정도이고 이래저래 손 벌려 엄마 노후자금을 다 털어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세는커녕 월세살이를 해야 된다고 징징거리는 거 듣고 엄마가 내가 일부 보태 샀던 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애초 엄마가 소유한 부분만큼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싸웠지만 결국 아파트 제 명의로 돌리고 동생 내는 작은 빌라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좀 더 보태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무시하고 동생과 올케에게 엄마 자주 들여다보고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 동생과 올케가 자주 들여다본다고 했고 엄마한테 큰 현금을 드리면 또 동생 도와줄까 싶어서 카드 한 장 주고 왔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니 마트나 병원비 정도밖에 안 쓰시길래 더는 안 돕겠다는 말을 지키시는구나 했습니다. 가끔 백화점 가서 옷 사주는 것 정도야 그러려니 했고요. 그리고 거의 4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집에 동생네가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전세금을 빼서 다 털어먹고 내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아 살고 있더군요. 혼자 사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는데 10몇만 원인 거 좋은 거 드시나 보다 했는데 카드 내용 뜨는 거 보니까 동네 소아과 안 가고 대학병원 다녔더군요. 화가 나서 내 집이니 나가라니 이 추운데 애랑 셋이 어디를 가느냐고 울고불고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큰 네 동생 불쌍하지 않느냐고 엄마도 가슴 싸매고 울길래 결국 그냥 냅뒀습니다. 아예 정리할 생각 아니고 한 서너 달 쉬려고 나온 건데 32평 아파트에 제가 잘 곳이 없더군요. 며칠은 호텔 가 있다가 겨우 작은 방 치워뒀다 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엔 진짜 안 날려먹을 테니 전세금만 해줘라. 불안하면 누나 명의로 해도 된다. 아니면 엄마 이름으로 해도 된다 하길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집 팔고 큰 평수로 이사 가자네요. 애랑 넷이서 살기엔 좁다고. 옳게 한다는 소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힘들었네요. 둘이 맞벌이 해요. 엄마가 아침 차려 먹이고 애 유치원 챙기고 종일 애 보면서 집안 살림하다가 퇴근하는 둘 저녁까지 챙겨서 먹습니다. 내 돈으로 마트장 보고 내 돈으로 지 애새끼 병원 보내고 내 돈으로 철마다 백화점 가서 옷 사재끼고 큰 평수 이사 갈 거면 돈 보태라. 둘이 생활비 한 푼 안 냈으니 둘 월급 모아둔 거 보태라니 없대요. 동생 새낀 바보라 나볼 면목 없다고 고개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올케는 팔짱 딱 끼고서는 그동안 자기가 우리 엄마 모시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속 없는 내 동생이랑 사느라 고생한 거 무슨 대본이라도 외운 것처럼 시기와 날짜,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다다 후화되는데 결론은 전세금 빌려주던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자네요. 그럼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 네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라고 네 남편, 네 시어머니, 네 애새끼 아침 저녁밥은 네가 차려서 먹이고 주말에 몰아서라도 청소 빨래 해내라고 동생한테도 퇴근하고 대리라도 띄어서 네가 날려먹은 전세자금 갚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라고 했더니 시누이 시집살이가 이래서 무섭다네요.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님, 동생네 부부 한번 살아보겠다고 용 쓰는데 시누이라는 사람이 죽어라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핏줄인데 어찌 이럴 수 있으세요? 저도 며느리 노릇한다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하네요. 화가 나서 그럼 나 다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테니 5식구 살만한 큰 아파트 이사 가자고 하니 동생이랑 공동명의 해주라고 하네요. 제가 언제든 결혼한다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자기들은 어찌하느냐고 오롯이 어머니 모시고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 각오하면서 이사 얘기 꺼내는 거니 공동명의 해달래요.
저희 엄마 솔직히 옛날 분이라 사고방식 답답하고 말도 생각 없이 하긴 하시죠. 그저 아들이 최고라 믿는 분이기도 하고 그럼 같이 안 살면 되잖아요. 그냥 남들 하는 정도의 도리만 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가 꾸역꾸역 같이 살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 모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10년은 더 늙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처음 결혼할 때보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옷도 고급져 보이고 파츠까지 올린 젤네일 하고 있던데 온갖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 아니 제 지원 없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네요. 살다 시누이 시집살이란 말 처음 들어보고 대체 제가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현실적으로는 엄마를 포기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제가 4살 때쯤 태어났던 남동생이 있었고 3살 땐가 하늘나라로 가고 엄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가지게 된 게 지금 남동생입니다. 7개월 땐가 엄마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시던 아빠가 사고가 났고 그 충격으로 일찍 태어난 동생은 친가에서는 아빠 목숨을 뺏고 태어났다고 미움받고 외가에서는 엄마 고생시킨다고 미워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동안 엄마와 동생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봤었고 저는 거의 외가와 친가를 번갈아가며 컸습니다. 중학생 때쯤 같이 살기 시작을 했고 동생과는 서먹하기 그지없었고 솔직한 말로 동생이 착하긴 한데 그냥 착합니다. 어릴 적부터 미움받는데 익숙해서인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애정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 퍼다줄 정도로 애정에 고파하는 아이라는 건 좀 더 크고 나서 알았지만 그걸 제가 챙겨주고 신경 써주지 않아도 엄마가 해준이 됐지 뭐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어린 맘에 동생한테 엄마가 있으니 외가나 친가 가서 동생이 방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는 거 봐도 저 혼자 거실에서 어른들한테 예쁨 받으면서 하하호호 해도 챙길 생각은 못했었어요. 크고 보니 그런 내가 동생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싶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려고 늦게나마 좋은 누나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보니 동생한테 집착하고 약간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엄마를 보며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안쓰럽고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안타까웠습니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데 오래 대화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병원도 다녀봤는데 큰 이상은 없다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랑했다기보단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에 혹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고 거기 맞춰 혼수한다고 당시 살던 집 팔아 작은 집 옮기면서까지 엄마가 혼수를 해주셨습니다. 죄송스러웠지만 곧 다시 다 갚아드려야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갚게 될지는 몰랐고 솔직히 올케가 저러는 게 엄마와 동생을 이용하고 있는구나 싶은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솔직히 동생이 남한테 다 퍼주는 타입이기는 했어도 남 주머니까지 털어서 주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올케랑 연애하고 있을 때쯤부터 종종 돈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얘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나쁜 사람 꼬임에 넘어가서 일어나 있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 동생은 그냥 올케 꼭두각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라면 저렇게 말하고 결혼 당시 전세금 줄 때도 제 앞에서 눈물콧물 쏟으며 미안해했고 자신만은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고 전셋집 먹고 나서는 올케가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 한다고 징징 밥솥이 나빠서 밥이 누래진다고 징징하고 TV가 어쩌고 가스레인지가 어쩌고 동생 월급은 모아서 나중에 집 사야 한다며 혼수로 이불 한 장 안 갖고 들어왔으면서 밥솥도 30만원 넘는 거 사고 비싼 거 좋은 거 고르는 올케 보면서 뻔뻔하구나 싶긴 했습니다. 둘이 잘 모아서 알아서 잘 살겠지 싶어서 아기 기저귀까지 박스로 사다 주면서도 막말로 나중에 엄마라도 잘 모셔주겠지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산 것인지 모은 돈은 500이 안 되고 전세금도 월세로 돌려서 살다가 쫓겨난 거라는데 동생은 월세 밀리면서야 그 사실을 알았었다네요. 혼자 몸으로 애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는 크고 보니 절감을 했고 솔직히 돈으로라도 효도한다고 자기 위안 삼으면서 돈만 들였던 것도 있습니다. 나라도 여유 있어서 퍼줄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면서 몸으로 효도하는 건 동생이 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쓰고 달마다 송금해 드리는 용돈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하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옆에 붙어 있어 줄 순 없고 동생이나 올케가 좀 챙겨주려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동생 들어와 사는 거 보면서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했었는데 가만 보니 딸인 나보다도 더 편하게 집에서 누워 지내는 올케 보니 많이 미웠던 건 사실입니다. 해주는 밥 먹고 개어져 있는 빨래 챙겨 입으면서 씻고 나갔다 와서 뒹굴다 누워 쉬는 올케.
보니 솔직히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었고 이런 맘이 시누이라서 그런 거라 해도 참 화가 나더군요. 동생은 우물쭈물 내 눈치 보기 바쁜데 식탁 의자에 고스톱 다리하고 앉아서는 반찬 투정하는 올케 보니 욕이 나올 것 같기도 했었고요. 엄마 안 바뀌실 거 알아요. 제가 지원 끊어버리면 솔직한 말로 어디 골방에서도 폐지라도 주워서 사실 것 같고 그 돈마저도 동생 퍼줄 것 같기도 하고 모시고 가려는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혼자 지내시게 할 수도 없고 비행기도 무섭고 배도 무섭다고 우셔서 제주도 한번 모시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답답하고 동생이 한심하고 올케가 얄밉고 온갖 감정이 짬뽕인데 솔직히 엄마나 동생은 제 얼굴 보기도 미안해하기라도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행동하는 올케 보니 화가 나는데 거기다 시집살이가 어쩌고 시누이 짓이 어쩌고 하니 너무 빡치네요. 후기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이전에 이도저도 아닌 결론으로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글을 쓰고 3달 만에 제가 하는 일이 한국에 지사가 생겨서 한국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돌볼 수 있는 명분과 현실적인 뒷받침이 되었던 거죠. 제가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올케가 제가 한국에 눌러 살 거라고 하니 엄청나게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는 모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만 주고 월세를 살던 알아서 하고 엄마는 제가 모신다고 하였죠. 그리고 보증금도 이자는 안 받되 나눠서 갚을 것이며 거기에 더 토를 달며 이자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올케는 분에 겨워서 소리 지르고 난리였지만 영끈을 생각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엄마가 한 일주일은 알아 누우셨는데 이럴수록 동생한테 더 독이라며 강하게 둘이 자립할 수 있게 엄마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이 글까지 보여드렸네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지금까지 올케는 저희랑 대면대면 살고 있고요. 동생만 명절 때 와서 엄마 보고 가는 수준이긴 합니다. 요새는 그래도 과소비는 안 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예전에는 돈도 안 모은다더니 저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는 만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의지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잘하는 사람이라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직 결혼이나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삶의 변화가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동생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내쫓은 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왠지 이곳에 한 번쯤은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후기를 전합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님이 아무리 용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집 팔아서 님 돈 정리해서 나가면 엄마가 나머지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또 해주고 또 해먹고 님은 엄마가 안쓰러워서 또 집 얻어주고 동생 내외는 또 거기서 빌붙고 악순환이죠. 못 끊어요. 동생이 엄마의 아픈 손가락 같은데 님이 영 끊지 않는 한 님까지 뼈 빠지게 벌어 계속 뒤치다거리 해야 하는 메비우스의 띠 같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